아니 여러분 진짜 역대급 선생님께서 되게 설렁설렁 수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끝내고 나서 PD들에서의 핵심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하되 우리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쌤은 2학년 문학 시간에 이렇게 문학의 역사를 건성으로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계보를 잘 밟아가시고 주요 작품들의 내용 파악, 특히 임경업전은 내용일치 문제에서 쪼잔한 서두관계 파악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수업 지문 내용 살펴보면서 쌤이 더 강조를 할 건데 반드시 내용 파악에서의 우리 내가 심은 나무야 뭐지? 내가 잃어버린 나무인가요? 내가 심은 나무인가요? 그 나무 이야기에서 이사를 하자마자 심었는지 바꿨는지 이런 내용일치 문제들 있잖아요. 임경업전에서는 충분히 헷갈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쌤은 지금 임경업전이 앞에 쪽으로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임경업전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가져오셨어요? 책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임경업전을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일단은 임경업전을 미리 나가놓고 쌤이 중요시 여기는 강조 부분을 김양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꼭 파악을 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나름대로 임경업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갈게요. 임경업전이라고 하면 임경업전이 어떤 소설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임경업전에 임경업 밑에다가는 실존인물이라고 좀 적고 가자. 186페이지에서 임경업전에 임경업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간다고? 실존인물. 그래서 변자물한테 조선이 개 깨졌어. 도현이 없는 거야? 안 들고 왔어. 안 들고 왔다고 얘기해주면 쌤 주지. 도현이 똑똑해서 선생님 임경업전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바로 주신다. 임경업전에서 임경업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실존인물입니다. 실존인물. 그럼 이 실존인물인 임경업을 다시 영웅시시키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고취하고 싶었다? 민족적 자긍심. 병자물한테 개 깨졌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이 약해서 우리 민족이 약해서 깨진 전쟁이 아니라는 거야. 조선의 꼰대들이 부조리한 사회에서의 조선 꼰대들로 인해서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민중의식의 반영입니다. 임경업전의 실존인물이라고 적으셨으면 역사소설, 영웅소설, 분단소설 이 소설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갈래도 중요하기에 제목 밑에다 적고 가겠습니다. 임경업전은 표기수단으로 따졌을 때는 한문소설 아닙니다. 국문소설입니다. 임경업전 실존인물이라고 적으셨으면 국문소설이자 실존했던 인물, 영웅으로 약간 좀 과장했어. 실존적인 캐릭터보다는 더 영웅시 여겼어. 그래서 역사소설, 영웅소설입니다. 역사소설, 영웅소설. 역사소설, 영웅소설, 실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군담소설. 국문소설, 역사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대기적인 전기 형식이다.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QR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살펴보고 갈게요. 임경업전에 형민 책 거기 안 받았지? 파란색 책 갖고 와서 여기 앉을까? 임경업전에 대한 정기수의 소개로 시작하는 영상을 통해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QR 활용해서 밑줄 긋고 가자. 작품의 배경이 되는 데다가 밑줄 긋으시고 무슨 시대다? 작품의 배경은 조선 후기야. 꼭 기억해야 돼. 작품의 배경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조선의 시대적 상황에다가 밑줄 뭐라고 적어야 된다? 조선 후기. 진한색 파란색이야. 여기다 앉을래? 조선 후기라는 역사적 상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지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의 전쟁에 조선이 엄청 흔들리기 시작하는 조선의 사회의 부조리성이 극에 달하던 시기야. 임경업 장군의 일생에 주목해보고 임경업 장군의 일생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작품의 전체 흐름인데 쌤 무조건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했다라는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에서 진짜 어이없는 실수들 좀 하셨죠? 단답형이라든지 딱 그 지문입니다. 내용 파악 문제에서 건성으로 보시면 딱 보기 좋게 낚시질 당하기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 문제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재 선정 이후부터 또 살펴보고 갈게요. 이 작품은 임경업이랑 누가 또 실존인물인지 잘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실존인물인 실존인물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그래서 실존인물이 등장을 하는
역사소설, 영웅소설이야. 186페이지.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임경업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살다간 사람 삶과 죽음을 그리고 있는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에다가 밑줄. 이 작품은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임경업의 면모가 드러나고 민중적 영웅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가 간신 누구에 의해서 김자점에 의해 간신외에라는 김자점 조선 후기의 사회가 이런 간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민중들의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야. 간신위에다가 김자점. 그런데 영웅들은 그리고 고전소설은 대체적으로 건성지강의 해피엔딩의 마무리잖아. 행복한 결말인데 영웅이었던 임경업이 결국에는 죽어. 왜냐면 실존인물인 임경업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역시 살릴 수는 없는 거야. 소설에서도. 비극적 죽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극의 엔딩입니다. 비극적 결말인데요. 이 비극의 결말을 통해서 민중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백성들의 정서는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봐봐. 밑줄 긋자. 조선 후기 백성들의 정서 파악에다가 밑줄 끄시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문학과 역사의 민규 아니야? 얼굴 민규랑 닮았네. 2학년이야? 1학년이야? 오늘 상담 후기로 했었어? 쌤이랑? 아니 그러면 선생님 상담 학생 1학년 있어요? 예, 그럼 비극적 죽음을 만든 결말에다가 밑줄 끄셨죠? 이 작품 조선 후기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작품 감상의 관점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따지는 거. 문학 감상 관점에서 뭐다? 반영론적 관점. 문학사적 맥락은요. 문학의 역사적 흐름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이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서 오세요. 윤수 씨, 저 책 받았습니까? 파란색 책. 저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임경업전 할 거니까 186페이지 책 갖고 오셨으면 일로 오셔도 되는데 좀 끝나요? 여기가. 반영론적 관점.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다 다시 한 번 더 밑줄.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밑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접근해야 돼.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하면 문학의 역사야.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한테 영향을 줬다. 이런 문학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고 반영론적 관점으로 임경업전을 들이대라. 이 단원의 제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갈래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개수 문제라든지 이 작품에서의 사실적 정보 파악에서 이런 거 엄청 헷갈려요. 국문소설, 고전소설이죠. 그죠? 국문의 고전소설, 역사소설, 분담소설,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또 하나 더 적자? 영웅소설! 하나 적자. 영웅소설! 그런데 성격에서는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되 이 영웅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는 달라. 그래서 비극적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고 하는 민중들의 소망과 민중들의 의식이 다분히 녹아있는 민족적 작품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당연히. 그리고 배경으로 본다면 병자호란 때 공간은 조선을 배경으로 주제는 임경업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으로 인한 개깨짐의 이 조선의 쭈그러진 이 자긍심 이걸 소설에서나마 위안을 얻고 보상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왜 우리가 병자호란에 깨졌어야 됐는지 왜 임금이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어야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 작품에서는 비판의식이 드러납니다. 민중들의 의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징 첫 번째 민중적 영웅에다가 밑줄 그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순신과 같은 영웅인 거야. 임경업이 이 소설에서는 그런 민중의 영웅으로서의 주인공의 모습이 굉장히 부각되고 과장적인 거에 표현에서도 이런 영웅을 과시, 비범함을 좀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야. 실존인물입니다. 밑줄 끄시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실존인물의 일생이라는 사실적인 요소에 MSG가 다분히 막 칼칼칼칼칼 털어넣었어. MSG를 완전 탈탈 털었단 말이야. 허구적 요소에다가 밑줄 영웅이 필요하니까 나는 새의 영웅이 필요하니까 세 번째 조선 후기 민족의식에다 밑줄 긋고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임경업전에 드러난 조선 후기의 민족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한 줄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조선 꼰대 이런 간신의 김자전과 같은 인간들이 득세를 하던 이 시기 그래서 조선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작품의 구성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교과서 지문에 해당하는 장면이 어디서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에서의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쌤은 여러분이 백방 막 유충렬전에서 걸렸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게 다분히 예상이 됩니다. 유충렬전 꼼꼼하게 봐야 돼요. 발단 부분 임경업이 이제 생애를 들여다봤을 때 무가의 급제를 했어. 무가 급제에다가 이제 그래서 호나라가 SOS를 청했어. 여기에서의 호나라는 어디? 청나라. 청나라가 야 가달 좀 쳐줘라는 SOS를 청한 호국을 위기에서 구출을 해줍니다. 가달을 격파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가? 임경업이 가달을 격파해줘서 가달은 약간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니? 오랑캐. 오랑캐가 약간 청나라를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호나라의 임금이 SOS를 청해서 임경업이 가달을 격파를 시켜줬어. 호국을 위기에서 구출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그지?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처음에 호나라한테 임경업은 뭐였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요청에 응해서 SOS의 구원병으로 자청을 해서 가달을 격파를 해서 위기에서 구출을 해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개 그런데 호국은 임경업을 피해서 쳐들어온다. 어디를? 조선을 쳐들어왔어. 임경업을 피했다는 건 임경업이 의주의 부윤이거든. 부윤이라는 건 약간 지키는 사람, 방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이는 도저히 못 깨겠다라는 거는 가달을 격파하는 거에서 임경업의 시적을 안단 말이야. 임경업이 얼마나 무서운 장수인지를 아니까 의주 한양을 통하려고 하면 절대로 임경업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임경업을 피해서 조선에 침략을 했어. 조선은 국치를 당하고 해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병자호란. 이거 사건의 흐름 겁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건의 흐름에서 선후관계 따지는 거 있죠? 시험에서 무조건 장난질 친다, 선후관계. 병자호란 일어나고 난 후에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세자대군 볼모에다가 밑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세자랑 대군 볼모로 잡혀간 병자호란에서의 국치에서 잡혀간 세자가 누구야? 독약 먹고 죽은 사람.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였지. 대군은 또 누구였어? 봉림대군이었잖아. 실제 역사의 반영이야. 소현세자랑 봉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갔던 실제 역사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장면에서 호황이 그러면 국치를 당했잖아. 병자호란 일어났잖아. 호황이 임경업에게 명나라를 치도록 요구를 해. 명을 치도록 요구해다가 밑줄 그시고 북벌로 당시에서의 조선에서 남한산성에서 일어났었던 일 아시죠? 명나라의 관계와 청나라의 관계에서 조선이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수파랑 진보파가 극명하게 대결을 했었잖아요. 그죠? 호황 청나라가요 우리와 분신관계를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 나라라고 관계를 의롭게 맺고 있는 명나라를 치라고 한단 말이야. 호나라가 명나라를 치도록 요구를 하지만 임경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명나라랑 내통을 해. 명나라랑 내통에다가 밑줄 끄시고 스파이 작전으로 거짓으로 명나라한테 항복을 받는 척 한단 말이야. 명나라를 가짜로 치는 걸로 내통을 해서 거짓의 항복을 받는데 근데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사건 복잡하지 않냐? 무조건 사건의 흐름 나올 것 같지 않냐? 절정 부분에 들켜서 신학 자기 밑에 있는 이거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지? 후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밑에 있는 이거 뭐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야 되지? 밑에 있는 장수 갑자기 두 글자 기억이 안 나네요. 후배라고 하시죠? 네? 네, 그 밑에 있는 부하라고 하고 싶다. 부하. 밑에 있는 부하의 밀고로 호나라한테 이렇게 들켜. 명나라랑 내통하는 게. 호국에 잡힌 임경업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기가 이제 절정이야. 죽을 위기야. 그런데 호나라 왕의 입장에서 임경업이 진짜 충신이거든. 너무 아까운 사람이란 말이야. 조조의 입장에서 간우가 진짜 칼이 났잖아. 그래서 간우를 죽일 수가 없었잖아. 조조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를 너무나 아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멘트로서 또 임경업이가 누구를 감복을 시켜버린다? 호황을 감복시켜. 그래서 막 딸내미를 줘가지고 부마로 삼고 싶단 말이야. 내 사위로 삼고 싶단 말이야. 근데 절대로 자기를 임금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조조가 간우를 엄청 꼬셔도 간우 절대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거에서 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얘가 내 편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에서 보내기로 해. 조선으로 보내줘. 그래서 소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소현세자랑 봉림대군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달라. 그래서 소현세자랑 봉림대군이 안전하게 조선으로 귀국을 하고 그리고 누구도 임경업도 조선으로 보내줘. 무사히 귀국에다가 밑줄. 그럼 모든 갈등이 다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런데 김자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나쁜 놈 김자점에 의해서 김자점에다가 동그라미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로 살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살해에다가 민주. 결국에는 김자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지만 스토리상 너무 중요해. 어떻게 하다가 김자점한테 살해를 당하는지 임금님한테 갔다가 억울함을 다 고발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어떻게 살해를 당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말 인조는 임경업이를 다 구해주지를 못했네. 임경업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뒷북치는 거야. 김자점 처형하고 김자점 처형해라가 쭉 임경업의 충의에 포상을 하지만 결국에 그는 죽고 없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다? 비극적 결말. 그래서 요거 작품의 구성에서 발단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지. 거기 옆에다 좀 크게 적어주면 안 되겠니? 사건의 흐름 상세히 봐. 줄거리 문제 난 진짜 나온다라고 진짜 자신할 수 있다. 이거 다른 출판사에서는 2학년 때 유충열전이었었거든. 딱 비슷한 스토리야. 유충열전에서의 사건 파악 복잡한 거에서 선후관계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누가 누군지 다 꼬아서 내면 여러분 본문 내용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선생입니다. 감상열기 갈게요. 임경학전의 배경은 17세기 병자호란. 아이고 넘기지 말고 밑에 감상열기 봐도 병자호란 배경에다가 밑줄 조선시대 실존했던 장군 임경업의 일생에다가 밑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군남소설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거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조선 후기에 반영된 민족의식,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주목해달라. 187페이지 갈게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임경업은 25세에 묵가급제에다가 밑줄 백마창의 만호가 됩니다. 백마창의 만호에다가 밑줄 직책 보니까 무관직의 벼슬이에요. 그럼 나는 단어 뜻풀이를 여러분이 잘해주셔야지 스토리를 파악한다라고 믿고 있으니 만호 위에다가 그냥 뭐라고 적으면 되겠다. 무관벼슬이라고 하자. 군대에서 높은 직책으로 올라간 거야. 참마산성의 중군장이 되었습니다. 중군에다가 동그라미도 좀 치시고 만호에서 중군. 그래서 사신 20회를 따라서 20회 위에다가 또 실존인물. 박씨전에서는 박씨 부인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20회가 뭐다? 그때 당시에서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공무원이었겠지. 사신 20회 위에 나가는 실존인물. 이 인물에 따라서 명나라로 갑니다. 이때에다가 제목 주요한 사건 첫 번째 발단 부분에서 호국 청나라가 SOS를 청했어. 누구한테? 임경업 장군한테. 가달, 오랑캐가 쳐들어왔으니까 명나라여 구해달라. 이쪽이다.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 요청에다가 밑에 쭉 끄시고 명나라에 누가 가 있기 때문에 임경업이 사신으로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명나라에는 마땅한 장수가 없어서 임경업이 나섰단 말이야. 명나라의 SOS를 쳐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임경업한테로 다이렉트 조선에다가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명나라로 가 있는 임경업이 명나라로 가 있을 때 명나라로 SOS가 들어와서 명나라에 장수가 없어서 임경업이 어떻게 했다고? 청병의 대상이 되어서 출전하여 호국을 구원을 합니다. 호국을 구원에다가 이쪽 넣으시고 은혜라고 좀 적어줘. 호나라로부터 뭐를? 은혜를 베풀었다. 이후에 강성해진 호국이 명나라보다 청나라가 더 힘이 세졌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조선 침략하려 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네 글자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 임경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가달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네들이 구출을 받았는데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 임경업 장군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임경업 장군의 조국인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 네 글자 뭐라고 하면 되지? 대은망덕 이라고 적자. 이때에다가 세모 차설, 각설 하고 장면 전환해도 돼. 고전소설에서는 전환을 할 때 차설, 각설 한단 말이야. 이때에다 제목 12년에 춘 3월이다. 연희정의 김자점이 제가도 뭐라고 적어야 되지? 실존인물이야. 병자호란 때 김자점 같은 쓰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호란의 위기 극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선 꼰대들에 의해서 흉계를 감춰서 엄청나게 영의정이라고 이제 높은 직책 이 사람도 국무총리 정도 되겠지. 용모를 품었으나 에다가 밑줄 역적이야. 김자점이라는 용모를 깨하는 인물이 인조 곁에 있는 거야. 경업의 지용을 두려워하여서 경업이 너무 훌륭한 장수니까 지용 밑에다가 뭐라고 하자. 지드래곤 지혜와 용기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두려워하여서
감히 반심을 내뿜지를 못해. 반심에다가 뭐라고? 영모를 내뿜지를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 아, 임경업만 제거하면 조선은 내 것인데 먼저 임금을 치려고 하는 거야. 이때에 한 번만 더 제목. 이때에다가 제목 공황이 가다를 쳐서 항복을 받았지. 3만 명을 거느려서 압록강까지 왔는데 이놈의 새끼들 봐라. 조선 형세를 살피거늘에다가 밑줄 쭉 그리고 임경업의 도움을 받아서 호국은 승리를 했지만 가달과의 전쟁에서 가달을 쳤지만 오히려 뭐 하고 있다고? 조선을 침략하려고 상황을 살피는 거야. 이런 이리 새끼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의주부윤에다가 동그라미 쓰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임경업이라는 인물을 경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직책으로 얘기하네요. 의주부윤 밑에다가 임경업 장군이 크게 놀랐어. 이놈의 새끼. 호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한다. 이 사실을 장계했습니다. 장계가 뭡니까? 임금님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왕께 보고입니다. 투, 킹, 보고. 상이 놀라시어라고 할 때 상은 왜 갑자기 상이지? 밥상 하는 게 아니라 윗상자에서 고전소설의 상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지? 임금님. 인조께서 상은 임금이야. 인조께서 놀라시어 문무백관을 모으시고 가로되 문무백관들 다 관리들아 와라. 나라의 위기다. 의논 좀 해보자. 회의를 하자. 이제 호병이 아국을 돋본다라고 하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지. 호병 밑에다가는 청나라 다시 적어주시고 제신들을 듣거라 라고 하면 제장들은 듣거라 하면 여러 명의 장수, 제신들이라고 하면 여러 명의 신하들은 듣거라. 제신들이 아내기를 임경업의 이름이 호국에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은 가달과의 전투에서 임경업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청나라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경업의 용맹함을 이미 확인해나가 밑줄 그시고 그러니 이 사람 밑에다가 누구라고 적어야 되겠어? 누구를 보내라. 또다시 호국에 진동하고 있는 임경업의 위험을 보여주자. 이 사람 밑에다 임경업을 보내어서 적을 막아라. 이때의 적은 뭐다? 다시 호나라, 청나라를 막음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라고 의견을 내네요. 고로 상이 인조 임금께서 옳게 여기시고 즉시 경업을 의주부유겸 방하사로 제수를 하시니 의주부유는 원래의 직책이었고 그거 겸 하나 더 뭐 해라? 방어하는 직책입니다. 의주부유겸 방어사에다가 동그라미 이 직책을 제수하시다 임명을 하시니 김자점은 도원수로 또 명했어. 김자점으로 도원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군사 총 4년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원수는 그러니 경업이 방어사로서 제수를 받고 사은숙배합니다. 제시라는 거에 사은숙배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은숙배는 뭐다?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자. 밑줄이다.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자에다가 밑줄 내려가서 도임하더라. 도임에다가 밑줄 그시고 도임하다 뭐다? 근무하는 거야. 근무지에 도착한 거야. 이제 출장 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령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의주 지역까지 발령을 갑니다. 압록강의 평안북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북한의 압록강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자자자. 스토리 파악이 진짜 중요해요. 호국 장졸에다가 동그라미 조선을 침범하려고 하는 장수들이 경업이가 의주 부연으로 경업이래 라는 거에서 듣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다라는 거는 위험을 알잖아. 깨갱깨갱. 아 무서운데 임경업. 이는 경업이 가다를 쳐서 항복을 받으면서 위험이 이미 상국에 진동을 하고 있어. 경업이 가다를 쳐 항복을 받으면에다가 밑을 쭉 그시고 지난 사건. 그래서 임경업의 이름이 호국에 진동을 하고 있잖아. 그 위험이 상국에 진동을 하고 용맹이 출범한 영고라. 영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까닭이라. 호국 장졸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뭐다? 가다를 칠 때 임경업의 용맹함을 이미 다 목도했거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걔가 지금 의주부유겸 방어사로 왔다는 건 우리가 얘랑 붙는다는 것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비백산 달아나더라의 연결 표시 1번입니다. 가다를 치고 난 후에 가달과의 승리에서 호나라가 입장한 뭐다? 조선에 아이고 당신 나라의 임경업 장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했어 하고 감사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조선 침략에 대해서 상태를 막 살피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의주부유겸 방어사로 임경업을 임명하는 순간 혼비백산 달아났단 말이야. 이런 내용일지 문제가 나는 너무 찝찝해.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더 준비를 한 거야.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는 너무 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싹 다 푸세요. 나간 거에서 송민고기랑 임경업자까지 싹 다 푸시면 됩니다. 이러면 고전소설이 끝이 나니까. 첫 번째, 혼비백산해서 달아났다. 경업이 도임을 하고 난 후에 발령받고 와서 군정을 살피시고 사졸들을 훈련해냈어. 사졸을 훈련해나가 밑줄 그시고 훌륭한 장수지. 위기를 대비를 해서
천하 태평으로 술 먹고 막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졸들을 훈련시키고 군정을 딱 단단히 해놓는 거야. 밑줄 끌까? 책무의 성실에다가 밑줄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인물의 캐릭터 파악.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도임을 하고 난 후에 군정을 살피고 사졸들을 훈련을 하는 임경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책무의 성실한 임경업의 장수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잖아.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간접 제시입니다. 간접 제시. 간접 제시로서 성실하구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장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 호장이 가다가 도로와설에다가 밑줄 그시고 혼비백산 도망갔지 호나라 장수가. 근데 지네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로와설 압록강 근처로 경업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경업이가 어떻게 하는지 허와 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압록강에 와서 엿보고 있어. 나라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압록강에 와서 엿보고늘에다가 밑줄 그시고 재침략입니다. 경업이가 그거를 딱 알고 대노했어. 극대노. 대노에다가 동그라미 포병을 호령에다가 밑줄. 이것도 안 되겠네. 내 이름 하나 가지고 얘네들을 쫓아내는 건 안 되겠네. 도로 와서 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포병을 호령을 합니다. 얘네들 적군을 치자. 일진을 일손을 하고 대놈들을 결박했다라고 했어요. 대놈 밑에다가는 호놈입니다. 호놈. 오랑캐들을 얘기하는 거죠. 호나라 장졸들이 되겠습니다. 호졸들이라고 적으실까요? 청나라 놈들입니다. 청나라 놈들을 약간 비하시키는 표현으로 대놈이라고 합니다. 대놈. 대놈을 결박하여 들이거늘 경업이 대졸들에게 부직기를 호나라 장졸들을 낮추어서 비하시켜서 뭐라고 한다고? 대졸이라고 하는 거야. 대졸은 호나라 장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이 멘트 너무 중요할 것 같지 않나? 이 말을 통해서 임경업 장군의 성격도 알 수 있고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야, 내가 연전에 지난 전쟁에서 너희 나라에 가서 가달쳐 줬잖아. 내가 명나라로 가 있을 때 사신 20액을 따라서 명나라로 가 있었지. 그때 너네가 명나라한테 SOS 쳤잖아. 그 연전에 지난 전쟁에서 너희 나라 청나라로 가서 내가 용병으로 싸워줬잖아. 가다를 쳐서 패하고 호국 사진을 보존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지난날의 사건 멘트로서 나오잖아. 인물의 말을 통해서 지난 사건이 나오잖아. 내가 너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직을 보존하게 해준 게 누구야? 나잖아. 나 니네한테 뭐라? 은덕을 베풀었는데 은덕에다가 별표 치시고 이런 은덕에 대해서 니네의 도리는 뭐여야 한다? 만세 불망이어야 되는 거야. 이 오랑캐 놈들아, 이 대놈들아, 이 대졸들아. 만세 불망에다가 밑줄 그시고 만세가 지나도록 영원히 은덕을 잊지 않아야 하는 너희들의 입장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어허 이놈들 보아라.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겠다. 천조 배반 네 글자로 뭐 한다고? 배은망덕한 놈들이 아국을 침범하고자 하네. 아국 밑에다가 뭐라고? 다시 조선. 이거 수업시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 잘 들어봐봐. 이렇게 설명하실 거야 분명히. 내용일지 문제 낼 거야 이 사람은. 너희 같은 무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배은망덕한 무리, 대놈들, 대졸들, 이 오랑캐 놈들, 이 청나라 새끼들 죽여서 분을 씻을 것이로네.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네에다 밑줄 끄시고 설언을 하고 싶지만 이 원통한 한을 설하고 싶지만 10분 용서해줄게. 10분 용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돌려보내나니 밑에다가는 궁서체로 좀 적어봐봐. 관대하는 거야. 니네의 잘못에 대해서 이 죽여야 되는 놈들인데 화의 싹을 짜가야 되는데 오랑캐에 대해서 오히려 뭐다? 돌려보내는 관대함에 은덕을 또다시 베푸는 거야. 제2차의 은덕. 빨리 돌아가서 본토를 지키고 다시는 엉뚱한 마음 없지 마. 엉뚱한 마음에다 X 조선 침략이겠지. 엉뚱한 마음 밑에다가 뭐다? 조선 침략 적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편하라고. 엉뚱한 마음 뭐다? 조선 침략.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의주부유경 방언사로 임경업 장수가 부임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다가 임경업의 허실을 따지기 위해서 다시 와서 압록강을 엿보는 거에 임경업 장군이 극대노해서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혼쭐을 내준 거야. 훈계시킨 거야. 알았지? 말로 야단친 거야.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로 야단쳐가지고 훈계로 돌려보낸 겁니다. 엉뚱한 마음을 먹지 마. 넘어가자.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는다면 두 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배은망덕 다시 할 것이라면 물결 표시 갈게요.
편죽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국을 소멸하리라. 에다가 물결 표시 조각의 대나무도 남기지 않는다. 선멸한다. 멸망시키겠다. 소멸할 준비를 각오해라. 라는 거에서의 엄포를 놓으신 거지. 다시 한 번 더 엉뚱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는 니네 죽는 거야 내 손에 하고 끌어내치니 대놈들이 지순 뜻이 돌아가서 제대장과 군조를 보고 사실을 알리니 장졸들이 크게 노하여서 이렇게 당했다고 임경업이 공교한 말로 아국을 능욕했구나. 아국을 능욕에다가 밑줄 그시고 니네 또다시 까불면 나는 내 손에 이제 죽는 거야. 어서 꺼져. 라는 거에 대해서 능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자존심 상하는 거에서 긁힌 겁니다. 군심을 흐리게 하니 맹세코 경업이를 죽이겠다. 그리고 오늘날 한을 씻으리라. 오늘날 한을 씻으리라에다가 밑줄 절치부심의 말로 마음으로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야. 호나라가 오히려 아이고 임경업이 우리를 살려줬다고 까불면 안 되겠다 깨갱깨갱 간 게 아니라 제대로 긁힌 겁니다. 절치부심으로 제대로 칼을 갈아서 임경업이 진짜 죽여버리겠어 라는 거에 호나라 장졸들이 이를 뿌듯뿌듯 갈게 되었구나 하고 병마 중에서도 정예군사 뽑아서 7,000명을 거느렸어. 또다시 세 번째야. 도망간 것이 첫 번째, 다시 와서 결박당해서 혼쭐 난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긁힌 것 때문에 다시 정예군사 뽑아 7,000을 끌고 다시 쳐들어오는구나. 정예군사 뽑아 7,000을 거느려 해다가 밑줄 세 번째 침입인 거야. 압록강이 이르러서 강을 사이에 두고 진세를 배설했습니다. 진세를 배설해다가 밑줄 군진을 펼쳤다는 거야. 소리를 쳐서 이르기를 야 조선국의 의주부윤 임경업 필부는 어찌. 필부는 뭐야? 그냥 김씨라는 겁니다. 임씨라는 거야. 그냥 평범한 남자 필부야. 어찌 간사한 말로 나의 군심을 요동하게 하느냐라는 거에서 네가 우리 군대를 네가 우리 군대를 욕보게 했지라는 거에서 용기 있거든 나의 철퇴를 대적을 하고 불연이면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알 나의 철퇴 대적할래 아니면 항복하여서 죽기를 면할래 라는 거에서 나와서 싸워라 라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진세를 배설을 했고요. 학원을 전쟁이야 이제. 세 번째에서는 뭐다? 제대로 1대1 맞다이. 경업이 크게 노하여에다가 밑줄 그시고 두 번째 얘네 정신 못 차렸지? 아까 엉뚱한 마음 먹지 말고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얘네들 다시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오늘 죽는 날인 거야. 그 나라는 아하 경업이가 크게 노하여서 급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말에 올라서 청룡검을 준비를 합니다. 비껴들고 호진에 달려들어서 무인지경같이 좌우충돌을 하더니 무인지경같이 좌우충돌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들 좀 보실까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거야. 좌우충돌, 좌랑 우로 충돌을 하는데 하나도 거칠 것이 없어서 확 군담소설에서는요 상투적인 표현으로 늘 장수와의 1대1 대결에서 이런 표현 사용합니다. 미인을 묘사를 할 때 배곡 같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이라는 묘사에서의 단순 호치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단순 붉은색의 입술에 호치 흰 색깔의 이빨 이런 묘사가 상투적이듯이 전쟁의 장면에서는 이 표현 늘 나와요. 밑줄 쭉 긋고 갈게요. 적장의 머리가 추풍의 낙엽같이 떨어지며 에다가 밑줄 쭉 총영어를 한번 싱 하면 어떻다고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적장의 머리가 댕강 떨어지는 겁니다. 힘들게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한번 칼을 뽑아주면 머리가 댕강 팔이 댕강 한 방에 그냥 다 쓰러진다는 거지. 적장이 대항하지 못하여서 급히 달아날세 서로 자빠지면서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부지기수야. 부지기수에다가 밑줄 셀 수가 없다. 부지기수더라 셀 수가 없다. 그럼 전쟁의 장면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장면이야? 묘사야. 너무 중요해. 경업이 크게 놓아요. 깨우려고 해. 경업이 크게 놓아요부터 해서 임경업의 영웅적인 활약상인데 서술상 특징 좀 얘기해줘. 서술상 특징에서 장졸들과 여러 장수들과 임경업의 1대 7천 이런 장면 아니야 지금? 1대 7천의 장면이 과장된 묘사, 서술상 특징이라고 하면 과장된 묘사입니다. 그러면 간접 제시입니까? 직접 제시입니까? 만약에 서술자의 제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임경업의 비범한 영웅적 활약상에 대해서 직접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간접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간접 제시예요.
이 장면을 포착을 해서 그 사람이 싸우는 장면에 대해서 말하기예요,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의 간접 제시예요. 보여주기의 간접 제시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서술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서술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7,000명을 무찌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 서술의 속도는 오히려 느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건 전개를 팍팍팍 시키는 게 아니라 사건 전개가 지금 사건을 쭉 전개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장면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이번한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에 지금 탁 멈춰서 그 시간 안에서 그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과장된 묘사에서 우리가 박수 치는 건 뭐야? 임경업 진짜 대단해 라는 영웅의 활약상인 겁니다. 자, 부지기수로 지금 죽어나갑니다. 경험이 한 필의 말을 타는 거야. 그냥 말 한 필에 단창, 큰 창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야. 요만한 창 하나를 가지고 적진을 다 했어. 본진으로 돌아와서 승정보를 울리고 승정보를 울리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군사를 호개할세. 호개가 무슨 뜻입니까? 아, 잘 싸웠다. 보상이 있어야지. 적진에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승리해서 돌아왔다면 이제 부하 장수들에게 뭐를 호개할세. 호개에다가 밑줄 단어 뜻 좀 잘 챙겨줘. 음식을 먹이면서 위로한다. 섹시푸드가 나가는 거지. 오늘 잘 싸웠으니까 힘내라라는 음식 제공. 의주 군졸이 일시에 할애를 하며 즐기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우와, 막 승리했다. 뭐 이런 거지. 삼국지 영화 보면 애들이 막 창을 막 흔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뭐야? 대승입니다. 대승. 오늘의 전쟁 대승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임마 이것들이 말이야 가다를 쳐가지고 은덕을 100% 줬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에서 임경업이가 보인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홍비백산 도망을 가다가 다시 쳐들어오려고 했다가 결박당해가지고 크게 홀쭉이 나고 도망가다가 그 이야기를 장졸들이 누구한테 장수 제일 툭방한테 전달을 하니까 우두머리가 아씨 자존심이 긁혔거든. 그래서 7천의 정예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오늘 다이다이 붙은 거야. 그 붙은 장면에서 임경업이 대승을 거두었다. 다음 날에다가 제목 밝은 낮에 강변에 나가 바라보니까 압록강 근처가 어떻게 될 거야? 적군의 주검이 매같이 쌓이고 밑줄 한번 끄고 가자. 적군의 주검이 매같이 쌓이고 피가 흘러 강이 되었는지라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옆에다가 역시 과장. 근데 이만큼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지. 한 번도 살아서 돌아간 적이 없다라는 거지. 이때 적병이 돌아가서 완전 깨지고 난 후에 호왕에게 패전한 연유를 보고를 하니 호왕이 크게 놀라는 거야. 정예병사 7천이었는데 임경업 하나 못 치는 거야. 예, 호왕이 듣고 크게 놓아여서 밑줄 다시 기병에다가 밑줄 네 번째 침략이야. 원수 갚을 일을 의논을 하더라. 제 침략에다가 밑줄 정예병사 7천가 붙고 난 후에 깨지고 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삼같이 주검이 쌓이고 피가 흘러 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왕은 조선을 진짜 치고 싶은가 봐. 다시 기병하여 원수 갚을 일을 의논을 하더라. 경업이 관중에 들어가서 승전한 연유를 장기에 올리는 거 뭐라고? 임금님께 보고 올리는 거지. 그러니 인조 임금님이 으하하하하 크게 기뻐하시면서 중의를 염려하시나.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줄 묶으세요. 뭐 판광펜 같은 거 있나요? 나중에 공부할 때 이 장면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밑줄 쭉 보고 갈게요. 중의를 염려하시나에다 밑줄 끄시고 밑에다 주체 누구? 임금. 임금은 염려하시나 버뜩 그러나 조신들은 조정의 관리들, 조정의 신하들은 안현부동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3개. 안현부동은 뭐야? 태평인 거야. 그러니까 전쟁 막 임진왜란 때도 일본으로 가가지고 야 장난 아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조선을 엿보는 거에서 엄청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안 믿는 존재들 때문에 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조선 꼰대들. 그러니 조신들은요 안현부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민중의식이 드러나 얘들아. 민중의식이 드러나는 거에서 어쨌든 유교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임금님을 까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됐나 봐. 그러니 인조는 인조 임금님께서는 야, 쟤 침략하면 어떡하지? 중의를 염려하시나? 얘네들이 또 칼을 갈고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강성해져가지고 더 센 놈들로 인해서 다시 침략하면 어떡하지? 인조 임금님은 염려를 하셨으나 조선의 꼰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안현부동했다라는 거야. 국사를 근심할 리가 없으니 가장 한심하더라. 누구 목소리입니까?
조신들이 안연부동하여서 국사를 근심을 하는 조정의 관리들에서는 제대로 머리를 돌릴 줄 아는 놈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놈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 한심하더라라고 했을 때 한심하다라는 거의 감정의 주체는 누가 되지? 누가 한심하게 보는 거야 지금 이 사건을? 서술자가 지금 흐흐 조선은 위기에 빠졌으니 갑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야기뿐만이야. 조선이 위기에 빠졌구나. 인조 임금님께서 임경원 장군의 대승을 크게 기뻐하지만 제 침략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셔. 하지만 정신 못 차리는 조정의 관리들은 안연부동하여서 국사를 근심하는 이가 한 놈도 없으니 으흐흐흐 한심해라. 밑에다 뭐라고 적자? 서술자 개입 가로 열어서 편집자가 논평 적용해야죠. 서술자 개입 편집자는 논평입니다. 서술자가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 막 지금 한심함이 복창이 터지는 거야. 민중들은 얘기하고 싶어. 병자호란의 패배의 원인 뭐 때문이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뭐다? 무능한 조정의 관리들 때문이다. 무능한 조정의 관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후위를 도모하는 호국의 모습에다가 밑줄 대조적에다가 짜그라하게 발표. 지금 청나라는 이걸로 끝나지가 않았어. 청나라는 네 번째 침략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에 들어갔어. 그런데 조선은 뭐라고 네 글자 안연부동하고 있단 말이야. 움직이지 않아. 그냥 편안하게 의연한 마음의 상태야. 그러니 참말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을꼬 라는 이야기꾼의 목소리입니다. 호국 병졸이 임경업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는 세 번째 계획에서. 하지만 임경업은 그 순간 대승을 거두었다. 사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중략부문 줄거리로 갑니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이거 너무 중요해. 모의고사에서는 지도를 그려놓고 의주랑 함경도랑 그려놓고 난 후에 내용 파악 문제를 낸 적이 있어. 의주로 들어가느니 함경도로 들어가느니 A지역, B지역 나눠가지고 말이야. 쌤이 준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라뽑기부터 부지가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숙제하시는 거예요. 호국에다가 동그라미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가에다가 밑줄 그시고 너무 중요하지. 의주로 가면 임경업이랑 1대1을 할 자신이 없어. 임경업 간의 대적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머리를 써서 함경도로 가서 도성을 공격했다. 한양 공격이 이루어진 거야. 인조가 항복을 받았지. 삼전도에서 굴욕당했지. 해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다? 해군한다 옆에다가 크게 적어놔줘.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야. 네 번째 재침략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에서는 깨졌고요. 네 번째 재침략에 인조가 걱정한 대로 조정의 관리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침략이 일어난 거야. 어디로 들어왔지? 얘네들이 함경도로 공격을 해서 도성 공격을 당하여 삼전도의 불력을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의주에 있었던 임경업이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을 뒤늦게 들었겠지. 해군하는 적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니? 해군하는 적을 공격하려 하였으나에다가 밑줄 쭉 보시고 근데 실제 전쟁에서는 깨졌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로서 각색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전쟁에 졌는데 어떻게 승리로 너무 각색의 시비뻥을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 힘이 없어서 얘네들한테 졌지 않아라는 걸 엄청 강조하고 싶다. 민중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선이 나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 임경업 장군이 얘네들을 공격해서 얘네들을 섬멸할 수 있었지만 호국군에게 인질로 잡혀가던 복림대군이란 소현세자가 만류를 했다는 거야. 밑줄 자 세자와 대군의 만류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진짜는 졌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두는 거예요. 죽일 수 없었던 장치에 MSG를 칠하는 거에서는 무슨 연유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침략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미 불욕을 당하셨다. 아버지가 이미 항복하셨다.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패배한 전쟁이기 때문에 MSG에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호황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명나라를 치고자 또 조선에 분신관계를 맺었지. 군대 지원을 청합니다. 이 뭐 깡패다 그지? 군대 지원을 청하면서에다가 밑줄 임경업이가 도장으로 나와서 싸워줘라고 요구를 하는데 명나라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칠 수가 없어. 유교의 나라에서 명나라와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김자점의 추천으로 김자점 밑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조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을 합니다. 밑줄 그을게.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해다가 밑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임경업은 몰래 명군과 합세 밑줄 그자 몰래 명군과 합세에다가 밑줄 그시고 밑에다 의리라고 적을 수 있겠나. 명나라를 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임경업 장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로서 명군과 합세해서 거짓으로 명나라를 침략하는 것으로 꾸며내면서 호국을 정벌하려고 하는 내통의 의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부대가 아니라 부하의 배신으로에다가 밑줄 들켜. 명나라랑 내통을 하는 스파이의 짓이라고 내통을 들켜서 호국으로 끌려가는 거야. 하지만 호왕이 임경업의 고든 마음에다가 밑줄 아까 비유했던 대로 조조와 간우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충성심의 감탄에다가 밑줄 그시고 너무 괜찮은 장수라는 것을 호왕이 알아본 거야. 그래서 임경업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준다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1차 갈등 관계는 끝이 났어. 여기까지는 지금 김자정이라는 나쁜 놈에서의 용모의 색깔을 많이 드러내지 않지. 그래서 188페이지 밑에다가는 이거 필기 꼭 하고 가야 돼. 두 가지의 갈등이 있었다. 사건의 전반부에서 발단 전개 위기까지에서의 갈등에서의 1차 갈등은 외부 갈등에서의 외적 갈등에서 무엇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보라키에서의 호나라와 누구와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조선을 대표하는 임경업 편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발단 전개 위기까지에서의 전개 부분까지에서의 1차 갈등은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인 거야. 사회적 갈등에서 임경업이 장수로서 조선을 지키려고 하는 의주부윤 방어사로서의 직책에서 호나라와의 갈등이 1차 갈등이야. 하나 적고 가자. 188페이지 밑에다가 1차의 갈등, 전반부의 갈등은 호나라랑 임경업의 갈등이야. 계속 재침략하고 결국에는 병자호란까지 일어나서 명나라까지 또 가가지고 명나라랑 또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호나라와의 갈등에서 호왕이 임경업한테 감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 왼쪽 기둥에 갈게. 이 작품에서의 사실과 허구의 결합, MSG는 무엇이냐? 사실적인 요소는 일단 병자호란 일어났어. 병자호란에다가 밑줄 임경업의 생애에다가 밑줄. 근데 허구에서는 임경업의 업적이 너무 많이 변용됐어. 업적 변용에다가 밑줄, 과장에다가 밑줄. 어떻게 주검이 산처럼 쌓일 수 있고 피가 강해지지는 않아.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어도 한 번에 칼을 휘둔다라고 해서 추풍낭엽까지 멀리가 댕강댕강 떨어지지는 않아. 과장된 사실적인 과장의 리얼리티의 묘사를 통해서 임경업의 위대함, 위용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 자자자자자. 임경업의 민중적 영웅 이쪽이자 민중적 영웅에다가 밑줄 그거 엄청 부각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민중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단 말이야. 화가 많이 나셨어요. 민중의 치욕과 분노에다가 밑줄 소설에서나마 그걸 좀 풀고 싶은 거야. 이거 읽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병자호란 때 엄청난 유린을 당했잖아. 아녀자들도 유린 당하고 그런 거에서 세종명기 할 영화 이런 거에서 병자호란 배경으로 하는 남한산성 이런 거 영화 보면 목에 밧줄 끌려가지고 조선 사람들 막 끌려가잖아요. 그런 거에서의 치욕과 분노를 소설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었던 민중들의 의식이야. 심리적 보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 날개 문제 갑니다. 국사를 근심하지 않는 조신들의 태도에다가 밑줄 별표 셋. 민중들이 이걸 진짜 비판하고 싶은 거야. 인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거는 유교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좀 너무 선을 넘었어. 그러니 조선 백성들은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선이 다시 호국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왜 복선의 역할에서의 진작감 이거 밑줄 거야 돼. 집권층의 무능함에 대한 백성들의 비판의식에다가 밑줄 집권층의 무능함에 대해서 민중들이 비판하고 싶어서 이 소설 쓴 거야. 김자정을 대표하는 조정 관리들이 무능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1차 갈등 끝났어요. 우리 조조 공원이 1차 갈등 호나라랑 임경업의 갈등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 189페이지 갑니다. 이때 얘 세모 절정이에요. 이제. 어떤 갈등으로 넘어가는지 봐봐. 밑줄 쭉 긋고 가자. 김자정의 미세가 조정에 진동하는 지라에다가 밑줄
임경업 장수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김자점이 조정을 꽉 장악한 거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김자점의 능력으로 위세가 조정에 진동을 하고 있어. 모든 권력이 김자점한테.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 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씨 임경업이가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는 거 아니야? 김자점이 자신의 계획은 뭐다? 인조의 자리를 빼앗는 거. 영모입니다. 영모. 영모에다가 임경업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인조 임금님께 주상하기를 주상 단어 뜻이 뭐다? 임금님께 아른다. 모함하네. 경업이는 반신이라. 반신에다가 밑줄 그시고 거짓. 모함이라고 적자. 거짓에 모함을 하는 거야. 황명을 거역한 적이 있어. 얘가 지금 명나라를 치라는 호나라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명나라를 치라는 호왕의 명령을 거역에다가 밑줄. 그건 이미 호나라의 볼모로 잡혀서 호나라 왕과 오해를 다 풀었잖아. 목숨을 구해주는 걸로 다 감복을 시켰잖아. 황명을 거역을 했었던 것을 이해시켰잖아. 그래서 도망쳐서 남경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에다가 밑줄 역시 거짓입니다. 모함이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라는 것은 하늘이 의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북경에 잡혔다. 북경에 잡힌 건 호나라에 잡힌 거는 맞지 그지? 부하의 밀고로 인해서 제 계교를 이루지 못하네. 계교는 뭘까? 조선을 치려고 했다. 조선의 영모다. 영모 제인으로서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라는 걸로 다 거짓으로 모함을 하네. 소양세자랑 건림대군을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호왕한테 청을 했는데 이 제 계교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자랑 대군을 청하여서 보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거야. 이제 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두리까 미줄이다. 이런 대역 제인을 그저 두리까에다가 미줄 임경업을 대역 주인이라고 모함에다가 이거 꼭 기억해. 바로 임경업이 조선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조 임금님한테 뭡니까? 이간제 시키는 거예요. 얘 우리 조선 침략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나라에 잡혔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소현세자랑 공김대군 보내놓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얘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하게 제거해 주세요라고 인조 임금님께 거짓 모함을 하는 거야. 그러니 주상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 인조의 반응 이런 거 다 내용일치 나오니까 싸우지 마. 두드릴 수 있다. 상이 크게 놀라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무슨 까닭으로 망고의 충신을 간신이라고 얘기하냐? 밑줄이자 망고의 충신을 헤아려 하느냐에다가 밑줄 이해노라는 거야. 김자점 편이다 임경업 편이다 임경업 편인 거야. 환희환이 좀 두드려줘. 태안이 추풍낙엽처럼 자점이 나와서 동료랑 의논을 하기를 난리 났어. 이제 봐봐. 야, 아이씨 어디 갔어? 영고에 무슨 망고의 충신을 왜 해하려고 하느냐? 경업이가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물결표시 가자. 경업이가 비록 과인이 무슨 뜻이지? 부족한 자기다 라는 뜻으로 자기를 겸손히 이를 때 임금이 자기 자신을 과인이라고 하지. 경업이 비록 나를 해롭게 하더라도 아무도 경업이는 건드릴 수 없어 라고 경업이한테 실드를 제대로 져주네. 아무도 경업이 건드리지 마 라는 것으로 이런 멘트를 통해서 또 간접 제시. 임경업과 인조 임금 간의 관계는 어떻다? 신뢰가 두텁다라는 거야. 이쪽에 자 임금의 신뢰가 드러남에 나갈 줄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간접 제시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서술상 특징에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진짜 문제 있거든요.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예예예예예. 그리고 자점이를 어미꾸지건을 이쪽에다 자점을 어미꾸지점에다가 밑줄 실패. 간신 김자점의 계획이 실패됐어. 인조를 닮아가지고 임경업을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 그래서 자점이 나와서 동료와 의논하기를 야 경업이가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역적으로 잡아오너라에다가 밑줄 인조의 명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계략입니까? 김자점의 계략이지요. 밑줄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에다가 밑줄 임금의 말보다도 김자점의 말이 먼저 통하는 거야 지금. 조정이 김자점의 위세로 꽉 잡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다른 신하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관리들을. 이때 세모 장면 전환입니다. 이때 세모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격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약간 부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경업의 부하 군대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호나라로 갔던 사신들을
도착을 하니 사자가 임금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체부가 와서 말하기를 야 임경업 장군 영모죄로 잡아오라고 하십니다. 반한다 하여 역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임금님이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김자장의 말대로 움직이는 거야. 영모죄로 인해서 잡아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바로 결박당합니다. 칼을 씌워 제 쪽에다가 밑줄. 칼을 쓰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사극 드라마 때문에 칼 쓰는 거 어떤 건지 알아요? 긴 이거 판자떼기. 오케이. 그러면 칼을 씌워서 재촉을 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면서 이르기를. 너무 중요하지 않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옆에다 간접제시라고 좀 적어요. 백성들과 아니 의주 부유 겸 방어사로서 의주 지역에서 이 나라의 의주 지역을 돌봤을 때 임경업이가 잘 하지 못했다면 백성들이 울겠나? 근데 백성들이 잡혀가는 장수에게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또 관계가 어떻다? 두터운 신뢰라고 적자. 두터운 신뢰. 백성들이 임경업 장수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야. 두터운 신뢰, 존경이라고 적어줘. 제대로 의주 지역의 백성들을 돌봐왔었던 거네. 의주 지역의 백성들을 제대로 돌봤기 때문에 잡혀가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요? 라는 걸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역무라고요? 역죄라고요? 라는 거에서 믿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우리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 신임과 신뢰의 관계다 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장군님께서 말린 타국에서 이제야 돌아가셨는데 밑줄이다. 무슨 역도로 잡혀가는 거에다가 밑줄 믿고 따르는 거야. 정치를 잘했던 거야.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야. 뭐 2번 찍으라고. 네? 갑자기 재윤이가 맞습니다. 가볼게. 무슨 역도로 잡혀가는 거 하거늘 경험이 말하되 모든 백성들아 이것도 잘 봐야 돼. 모든 백성 옆에 또 간접제시라고 적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지민이가 한숨 쉬었다. 내가 빨리 짧고 굵게 해줄게. 유지민 화이팅. 우리 장군이 말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셨는데 왜 잡혀가시는 거라는 거에서 이제 봐봐. 모든 백성 옆에다 간접제시야.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마라. 나의 형상은 뭐지? 칼을 뒤집어 쓴 거. 나는 무죄히 잡혀간다.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에다가 밑줄. 야 이런 멘트 중요하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꼭 기억해. 백성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달래주잖아. 내 걱정을 하지 마라라는 백성을 달래주는 임경업 장군이라며 선지 나오는 거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또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을 먼저 생각해서 그들을 풀어달라고 청나라 임금에게 청을 하거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임경업 장군인 거야. 백성들 생각하지.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새별령에 다다라서 전일을 생각하고 격군들을 불러서 전일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같이 고생했던 거에서 이 부하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잘 봐야 돼.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말리 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시운이 불행에다가 밑줄 지금 잡혔다라는 거야. 영모로 반역죄인이라는 모함을 써서 내가 잡혀서 죽게 되네. 다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드는이라고 하면 너희들은이라는 문어체입니다.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 잘 있거라라는 것으로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격군부터 챙기지. 백성들부터 먼저 챙겼지. 자기 부하들부터 먼저 챙기지. 먼저 챙기는 자들 남부터 신경 쓰는 거야. 밑줄 끌 거야. 간접 제시에서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음에도 남들을 먼저 배려해다가 밑줄 챙겨야 돼.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음에도 남들을 먼저 배려해다가 밑줄. 그러니 얘들아 선배로서 자신의 상사로서 존경스럽잖아. 그러니 격군도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연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시 존경하는 마음이야. 밑에다 존경. 설마 죽겠습니까? 과히 슬퍼 마소서라는 것으로 임경업을 잘 따르는 격군들입니다. 군사들이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차마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자신들의 장수를 차마 떠나지를 못하더라.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삼각산을 우러러보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왜 삼각산을 우러러보지? 삼각산이 상징하는 바가 뭐지? 삼각산의 상징은 뭐지? 처하대 뒷산. 누가 계신다? 경복궁에는 한양에 임금님이 계신다. 삼각산을 우러러보며 밑에다가는 영군지정이라고 좀 적어줘. 삼각산을 우러러보면서 눈물 주는 거 뭐다? 임금님에 대한 마음으로 눈물 주는 거야. 인조를 향하여 삼각산을
하는 인조를 향한 눈물입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죽는다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뜻이다? 억울하게 죽는 거야. 잠시만 넘기지 마. 이제 마당 남았어. 자, 핵심 체크에서 2차 갈등이라고 써요.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항상 얘다 2차 갈등이라고 써요. 후반부의 갈등은 2차 갈등은 임경업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김자덕 간의 갈등이에요. 임경업은 충성에다가 밑줄, 절개에다가 밑줄, 지조절개의 최고의 조선의 장수의 영웅이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김자정은 개교를 꾸면서 죽이려고 하는 영모죄의 역적이야. 역적에다가 밑줄. 김자정이 왜 임경업을 잡아오라고 했을까? 얘기해줘. 뭐라고? 김자정이 왜 임경업을 잡아오라고 하지? 자기의 계략의 방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려고요. 김자정은 영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영모에다가 돌아오면 자신의 계책에 계획에 이룰 것이 없다라는 거에서 미리 제거. 밑으로 또 내려왔어. 격분들을 불러 말할 때 자기 부하들 임경업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하들을 잘 대해주고 싶은데 고생을 같이 했던 군사들에게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것을 그러지 못함에 안타까워한다. 다 왔어. 190페이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자. 이것까지는 해놔요. 그래서 작전회의에서는 6월 그 외박 전주 있지? 외박 전주. 그때 쌤이 특강을 할 거거든. 오고 싶은 사람 오면 6월 3일에는 진짜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야. 6월 3일에는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런지 아무도 안 오려고 해서 쌤이 1학년 문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외박 전주 14일 일요일 날 한 2시간 하고 좀 쉬었다 2시간 하는데 오면 맛있는 거 가져야지. 그래서 14일 일요일 날 14일 일요일 날 오전에 한 타임 하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한 타임 하고 이렇게 하자. 비문학으로? 독서. 그래서 자기 혼자서 해도 괜찮은 사람들은 출석 안 해도 되고 와가지고 그냥 지문 정리 쫙 하고 싶으면 지금 나와 있는 전반부의 범위까지 살펴보고 그러고 6월 마지막 주에 한 번 하고 7월 첫째 주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6월 14일 날 많이 학실시 들어가는 거 우선순위로 하는데 뭐 영상이라든지 혼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와도 되는데 오면 같이 정리하고 맛있는 거 가져야지. 온 사람들은 190페이지 가자. 190페이지. 왜 지금 한 5명은 있어야지 쌤이 그래도 진도를 빼지 않겠고 너무 없으면 나 혼자 허공에다가 다이내믹 스피커 할 수가 없잖아. 190페이지 갑니다. 아 이렇게 애매하게 죽게 되니 누가 신원하여 주리오. 신원에다가 이쪽 드시고 한을 풀고 싶은데 누가 내 한을 품어주지 라고 통곡을 하니 우와 해줄 거죠. 산천 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산천의 초목들이 다 따라서 슬퍼하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서술자 개입, 편집자 공평. 서술자 개입입니다. 자 김자정 때문에 임경업이 억울하게 잡혔는데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 봐. 임경업은 지금 자신이 잡힌 원인이 무엇인지 까닭을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김자정 때문이라는 거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잡힌 거예요. 임금님이 반역죄인이라고 잡아오라고 한다는 사실의 메시지에 그냥 잡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해지자 인조도 알게 돼. 경업이가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에서 인조가 기뻐하사 승지로 하여금 승지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김자정한테 꽉 눌려있는 애겠지.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여서 말하기를 오 경업이가 돌아온대. 여기서의 경은 뭐다? 장수를 존칭해주는 표현에서의 지칭입니다. 경. 제 경들은 듣거라. 여러 장수들은 들어라는 말입니다. 무사히 돌아오네. 기쁘고 다행하여서 즉시 보고 싶지만 먼 길을 왔으니까 잘 쉬고 내일 입시 궁궐로 들어오라고 해. 명일에다가 밑줄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만나자고 승지야 전해줘 라고 하니까 승지가 밑줄 가야 돼. 자점이 두려워서에다가 밑줄 그 메시지를 임경업한테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줄자 김자점의 영향력이 조정 전체에 퍼져 있다에다가 밑줄 한 명의 썩은 간신이 조정을 다 썩히고 있는 겁니다. 경험이 생각하되 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되었지. 나라에 침입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텐데. 밑줄 글자 억울하게 잡혀왔으나 임금을 원망하지 않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나라에 침입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왔을 것이고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에다가 밑줄 것이고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있다는 걸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알까? 소현세자랑 복림대군과의 관계가 특별하잖아. 호나라에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을 조선으로 보내준 사람이 누구야? 임경업이잖아. 그러니 세자께서 대군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주야로 번민에 대해서 침입을 하신다라는 것도 나라에 침입하신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지금 이렇게를 하신다면 내가 어머 너무 무섭다. 번민하여서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옥졸도 뭐야? 김자전 패거린가. 김자전으로 인해서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 밑줄이자.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다 김자점한테 매수당한 거야. 옥에 있는 장졸들도 다 김자점에게 매수를 당했기 때문에 옥졸들에게까지 흉계가 미쳐있기 때문에 경험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옥에 있는 장졸들까지도 나를 왜 미워하는지는 몰라. 이유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게 여기에서 핵심이야.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왔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십니다. 밑줄 긋자. 누구를 원망하리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명탓이라고 적자. 송민곡에서도 운명을 탓하지 누구를 원망하냐라고 하잖아. 지금 내 죽음이 임금도 탓하지 않아. 소현세자랑 본인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걸로 탓하지 않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때문인지 뭐니 몰라. 라고 하더니 다음날 상이 정자를 하시고 다음날이야. 임경업 보고 입시하라고 궁궐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날이 되었어. 정자를 하시고 승전내시 한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경업이를 불렀어. 그런데 그 승전내시 또한 또 매수당한 김자전 패거리이기 때문에 자점의 동치라. 자점의 동치에다가 이줄 자점의 소원하기에 있는 사람인지라 잘못 자칫하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주저하기 때문에 이때 한 명의 양심가가 등장을 합니다. 전옥 관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옥에 있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임경업에 애매하다는 건 뭐야? 진짜 애매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는 뜻이지. 억울하게 잡혀있는 임경업 장수를 불쌍히 여겨서 누가? 관원이 전옥의 관원이 임경업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서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가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네. 사건의 전말은 뭐다? 빠바바밤. 자점의 모계에다가 밑줄 쭉. 임경업 장수가 역적으로 잡아져서 전옥에 가두어진 상황에 이 모든 원인은 누구로부터? 김자점의 모계. 단답형 답이었으면 좋겠다. 자점의 모계. 그러니까 이어절인지 이 단어 조건 잘 보고 써야 돼. 알았지? 단답형에서는. 자점의 모계. 선생님이 단답형에서 꽤 재미를 보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단답형을 하시지 않았어. 혼자 재미를 보셨을 것 같아. 조금씩 점수가 깎이는 거에서. 밑줄 까야 됩니다. 임경업이 김자점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옥에 가둬지고 난 후에 24시간 흘러서 그 다음날 임금님께서는 콜 했는데 지금 모든 내간 승전내시라든지 다 안 알려줘. 물도 안 줘. 그런데 전옥의 관원이 알려줬어. 그대는 잘 주선해서 누명을 벗게 하시오. 네 어떻게 좀 수를 써봐라. 김자점의 물개 때문에 지금 네가 여기 갇혀 있는 거다. 라고 하니 경업이 이게 핵심이지 않아? 그제서야 자점의 흉계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제야에다가 밑줄 이제 알았어. 불승통안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불승통안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해서 몸을 날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는 비현실적이라고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얘들아 옥에 갇혀있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럼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임금님의 명의이기 때문에 지금 잡혀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가능해? 옥에서 바로 몸을 날려서 주상한테 바로 날아가는 게 가능해? 바로 몸을 날려서 입거라는 게 바로 가능해? 몸을 날렸는데 바로 입거리야. 임경업의 비범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옥에 가둬있던 사람이,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몸을 한번 날려가지고 입거를 바로 한다는 거에서
생략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다는 비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수를 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건의 생략이기는 한데 서술에서의 생략이기는 한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에서 뭐다? 비범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이상한 감을 씌우지 말고. 알았지? 몸을 날려 입걸 옆에다 뭐라고 적자? 비범함, 비현실적이라고는 적어요. 비현실적이야. 그만큼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상께 배웠고 관을 벗고 청제를 합니다. 청제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엄청 중요한 대사가 남았어. 진짜 중요한 인물의 말을 주목해야 돼. 근데 임금님의 입장에서는 경업이가 너무 반갑지. 오늘 입건하라고 했는데 왔잖아 얘가. 반가워서 친히 붙들려고 하시왔는데 근데 얘가 청제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아립니다 라고 하니까 청제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어 말하기를 야 임경업아 경이 말리타국에 갔다가 이제와 돌아와서 내가 반가워 죽겠는데 마음을 금하지를 못하나 원로에 고생이 많아서 먼 길에 원로는 뭐다? 먼 길에 타국으로 갔던 먼 길에 고생이 많아서 어제 진짜 바로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라고 해서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24시간 흘러간 게 안타까운데 너가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것이 반가워 죽겠가지고 막 뽀뽀를 퍼보고 싶은 이 마음에 청재란이에다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봐. 그러니 경업이가 뭐라고 하지? 돈수사제에다가 이제 난 이거 빈칸 뚫었으면 좋겠다. 문맥에서 경업이 땡땡해서 다음 중 A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까 은연 부동 이런 것도 은연 부동도 빈칸 뚫어놓고 돈수사제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제를 올리는 겁니다. 소신이요. 소신에다가 동그라미 자기 임금이 자기 자신 낮출 때 뭐라고? 과인. 신하가 임금한테 자기 자신 낮추는 거 뭐라고? 소신.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 가옵다가 중로에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명나라랑 내통하다가 잡힌 거 그거 있잖아? 그 사건이야. 와씨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임경업의 지난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 완전 중요해. 임경업의 말을 통해서 지난 사건의 요약적 제시에다 밑줄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 자기가 호나라에 호나라로 용병으로 갔지. 명나라로 철하라고 하는 거에서 명나라를 칠 수 없어서 명나라랑 내통해서 호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는데 부하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들켰지. 지금 그 얘기잖아.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었다가 중로에서 도망을 하였는 바 그 죄는 한마디로 임금님께서 호나라로 가서 명나라랑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것은 또 빈칸 뚫어놔도 되지 않겠나. 만사무석입니다. 만사무석 빈칸.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원래 사실은 의도는 이거였다는 거야. 제가 도망을 간 이유는 대면과 합심해서 호국을 치려고 했는데 그게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대면과 합심하여서 호국을 쳐서 호황의 머리를 베어서 병자년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병자년의 원수에다가 줄 병자호랑 복림대군이랑 소양세자 구출해 오려고 했었던 계획이었는데 라는 것은 모든 요리를 밝히는 거지. 중로에서 도망을 친 까닭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제대로 된 거에서의 오해를 풀고 싶은 거야. 왜 도망을 쳤다? 대면과 합심해서 호국을 쳐서 호나라를 죽이고 병자년 원수를 갖고 세자 대고 모셔오려고 했는데 간악한 물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부하한테 밀본죄로 속아서 북경에 잡혀갔었다가 천행으로 돌아온 거는 천행 밑줄 그시고 그 천행의 내용이 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천행의 내용이 뭐였지? 호나라 왕을 감복시켜서 부마로 막 스카우트 되려고 했었단 말이야. 내 딸 줄게, 내 사위 해라 라고 하는 거에서 그 호황을 감복시킨 거야. 천행이라고 하는 것은 호황을 감복시킨 자신의 절개와 지조로 호나라 왕을 감복시켜서 돌아오더니 어찌됐지? 의주서부터 잡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목에 칼을 씌워서 끌려 올라왔습니다. 이쪽 있자. 김자점이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임경업을 잡아오도록 함에다가 밑줄 아무 까닭을 몰라서 만극하움을 이기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그런데 다시 천안을 배우니 천안은 뭡니까? 임금님의 용안, 임금님의 안면을 배우니 비록 죽사와도 한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청제를 하는 것은 중로에서 도망을 간 거에 까닭과 연유를 구하고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에서 임금님 저 잡혀있었어요. 의주에서 칼 씌웠어요. 라는 거를 잡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고자질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사건의 전부를 알려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크게 놀라시어서 밑줄 김자점의 승계를 임금은 알지 못했기에다가 밑줄
조신에게 사건 파악해라고 올리도록 명하니 다 왔어 얘들아. 이제 끝나는 거야. 자점이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서 인조 임금님께 아뢰거를 임금님 경험이가 역신입니다. 역신에다가 이제 끝까지 이제 용모를 보게 하는 거지. 잡아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품달에다가 밑줄 그시고 일단은 잡고 임금님께 보고하려고 했다는 거야. 일단 가두었다. 가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밝히네. 그러니 와 별표 3개.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해다가 별표 3개 옆에다가 갈등 최고조라고 적어야 돼.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하시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갈등이 가장 소설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건 뭐다? 임금님이 앞에 있는데 큰 소리로 김자정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는 대척이야. 성격에서의 간접 지시, 불의를 참지 못한다. 간접 제시에서 뭐다? 불의를 참지 못한다. 바로 막 김자정한테 쪼나 하나도 쫄지 않아. 야이 몫을 열정놈아 라는 거에서 역정놈아에다가 밑줄 갈등 최고조로 있다. 네 벼슬이 이미 높은데 국록이 야네 월급 연봉 진짜 장난 아니잖아. 부족한 게 없는데 무엇이 더 부족해서 찬역할 마음을 두느냐. 찬역에다가 밑줄 그시고 영모를 깨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라는 거에 대한 분노 폭발이야. 갈등이 최고조라는 거 알아야 돼. 두 번째 갈등에서의 김자정과 임경업의 스파크가 제일 튀는 장면. 임금님을 앞에 두고 얘네들이 대척을 합니다. 자점이는 묵묵무원이네요. 묵묵무원에다 가로로도 묵자. 빈칸 뚫기 했으면 좋겠다. 돈수, 사재, 은영, 부동 이런 것들 빈칸 뚫어놓기.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 다 하셨지. 김자점이가 꾸며낸 흉계라는 것은 진노,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청고의 충신이다. 청고 충신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너희놈이 김자점 네가 무슨 뜻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을 게 아니라 라는 거에서 부동은 뭐다? 한 통 속에 그른 일을 하는 것이다. 김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고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날아가라고 하시어서 봐봐. 이게 있잖아. 사건 파악에서 엄청 허술해. 이 허술한 걸 이렇게 사건을 급히 마무리하는 이유는 뭘까? 실제 사건에서는 임경업은 죽었어. 역사적 사실에서 임경업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장치가 소설에서 급 마무리가 되는 거야. 급 MSG를 치다가 이제 가는 거에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너무 생뚱맞은 마무리인 거예요. 사건이 너무 생뚱하게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바로 몸을 날리자마자 궁궐로 입시를 해버리잖아. 임금님 앞에 바로 엎드리잖아. 이런 거에서도 사건의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사건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세요. 근무에 가두라라는 거 와 감성진학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되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경업이 너는 나가보아라. 김자점이랑 임경업이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를 한다. 보디가드 있겠지. 김자점의 보디가드에게 눈짓으로 막 이렇게 막 했겠지. 그지? 경업이를 철퇴로 쳐. 경업이를 잡아들여라 라고 치라고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서 경업이를 무수히 난타질을 하니 이 어이없는 죽음. 사건 전개가 너무 어이없지 않니? 경업이랑 김자점이 함께 나오다가 무사들에게 김자점이 분부를 해서 경업이를 죽이라라고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서 무수히 난타질을 하니 얘가 진짜 빈사지경으로 맞아 죽었어. 이제 맞아 죽게 되니까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또 옥에 갇혔어. 전옥에 가두고라는 것은 임경업이가 또 옥에 갇히고 김자점은 또 금부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희한하다 희한해. 그래서 자신의 흉계가 다 드러나자 임경업을 해치는 김자점의 모습이 그만큼 간악하다. 이제 다 끝났어. 김자점은 자신의 흉계가 드러나자 임경업을 난타질을 시켜버렸다. 뒷부분 줄거리. 임경업은 결국 죽게 되고 난타질의 원인입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던 인조 임금의 꿈에 나타나서 밑줄 보자. 임경업이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한다에다가 밑줄. 임경업이가 김자점 때문에 난타질 당해서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꿈속에서 알게 됩니다. 이에 임금은 김자점을 처형을 시키고요. 처형에다가 밑줄 충성과 절의를 포상을 하지만 마무리는 어떻다? 비극적인 결말로서 임경업은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한 한은 해소가 돼. 밑줄이다. 억울하게 죽게 된 한이 해소에다가 밑줄 하지만 뭐라고? 영웅의 억울한 죽음은 비극적 결말이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영웅이 비극적으로 죽었으니까 뭐다? 비극적 죽음입니다. 비극적 결말입니다. 끝! 잠시 기회도 이 작품에는 병자호란 때의 치욕을 소설적 상상력으로나마
위로 받고 싶었다. 이쪽이다. 소설적 상상력으로나마 위로에다가 밑줄 민중들의 의식과 심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정리를 해야 돼. 임경업전이 출제거리가 셀 때가 세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세 문제 나와. 2번으로 가자. 김자전이 임경업을 모함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간신배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내용이 섞여 있는데 주인공 임경업은 실존 인물이다. 김자전도 실존 인물이다. 이 작품은 기족적에다가 X 얘기해봐봐. 기족적인 영웅이랑 민중적인 영웅이랑 어떻게 달라? 기족적인 영웅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자마자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위기를 극복해서 위협을 달성하지. 근데 민중적인 영웅은 어때? 좀 어렵게 영웅이 된 사람, 민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 기족적에다가 X, 영웅이 민중의 색깔을 띠고 있는 영웅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영웅이 어떤 영웅이다? 기족적에다가 X 하시고 민중적인 영웅입니다. 그런 일대기적 구조라고 하면 주몽신화라든지, 주몽신화가 틀이에요. 주몽신화가 기족적인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는 민중의 영웅이라는 걸 꼭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193페이지. 내가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질 시간이 193페이지라고 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하자 해도 맞힐 거야. 1번. 와, 1번에 별표 3개. 아니, 이 쌤이 왜 학습활동을 안 해주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되게 학습활동은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돼. 1번에다 별표 3개. 다 왔어. 갈등 양상의 전반부랑 후반부야. 지도 방안을 잘 봐야 돼. 지도 방안에서 임경업전은 조선에 침략하는 호국과 이를 방어하려는 임경업 간의 갈등. 좀 밑줄 끄면 안 된다. 조선을 침략하려는 하는 호국이 4번 침략했어. 이를 방어하려는 임경업에다가 밑줄 끄시고 첫 번째 갈등. 그리고 두 번째, 임경업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김자전과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임경업 간의 외적 갈등. 두 가지의 갈등이 드러나. 주된 갈등은 2개야. 이러한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작품을 읽으면서 갈등 이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갈등 양상 갑니다. 호국은 조선의 침략을 시도를 해서 정예군사 7,000명을 출전시켰다. 임경업은 호진에 출전을 해서 적진을 다 파해줬지. 임경업에게 패배한 호국은 후일에 원수 갚을 일을 의논을 하나 조선은 임금만 후일을 연대를 할 뿐 신하들은 근심하는 자가 없었다. 밑줄 긋자. 조선은 임금만 후일을 연대할 뿐 신하들은 근심하는 자가 없음에다가 밑줄 쭉 긋시고 은연부동이었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야. 김자삼은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아서 잡아오라고 했고 임경업은 무고함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인조 임금님 앞에서. 김자점에 의해서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훗날 임경업의 억울함을 알게 된 왕이 김자점을 처형을 하지만 김자점 처형 이전에 임경업이 억울하게 맞아 죽었다. 2번으로 가자. 이번도 별표 너무 중요하다. 보기 박스 낸다. 조선시대 실존인물에다가 밑줄, 국가적 영웅에다가 밑줄, 국가적 영웅이자 민중적인 영웅입니다. 자, 청나라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군신의 관계를 요구를 했어. 군신 관계에다가 밑줄. 그러자 인조 14년에 청나라가 침략을 한 병자호란에다가 밑줄, 삼전도 굴욕에다가 밑줄. 대군과 군중의 비리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 작품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반영을 한 거야. 역사적 사건 반영에다가 밑줄.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에 MSG가 무진장 많이 칠해졌어. 임경업의 업적 변형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족적 영웅이 아니라 어떤 영웅이라고 민중적 영웅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병자호란의 기치는 이거야. 민중들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야? 조선이 약한 나라여서 전쟁에서 패한 게 아니라는 게 민중들의 판단. 밑줄이자. 김자전과 같은 간신 때문에에다가 밑줄. 부조리한 조정의 권력 때문에, 조정의 권력층의 무능력함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체험한 민중들의 역사의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임경업의 영웅적 활약에다가 밑줄 긋시고 7천의 군사를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렸잖아. 가장된 묘사의 그 장면. 이 작품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까닭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랑 연결 지어보면 시원하잖아. 일단 소설에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청나라의 침입으로 민족적 치욕을 겪어야 했던 조선의 민중들은 이 작품 속의 임경업의 영웅적인 모습을 통해서 임경업의 영웅적인 모습에다가 밑줄 꺼야 돼. 현실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위안에다가 밑줄. 그리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뭐야? 김자정 등장에다가 밑줄. 우리나라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야. 민중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 회복에다가 밑줄. 무능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도 손으로 줬고 갈게. 손으로 줬고 가자. 무능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 무능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드러난 소설이기 때문에 더 시원했던 거야. 전지 194페이지에 3번에 X 하시고 다음 시간에 195페이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쌤 생각에는 문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날 일요일날에 수능 공부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공부할 거는 좀 해놓으세요. 알았죠? 문학 문제 갖고 가서 많이 푸세요. 문학은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꼰대같이 선지를 따져 주셔야 돼요. 자, 문학 문제 좀 열심히 풀자.